여기 한 장의 회원권이 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것은 대한민국 중산층에게 있어 성공의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웃돈을 수천만 원씩 얹어줘도 구하기 힘들었던 이 플라스틱 카드가 오늘날 시장에는 금매라는 꼬리표를 달고 반값에 나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50%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매수 문의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때 모두가 꿈꾸었던 여유로운 삶의 상징이 빚더미라는 무거운 짐으로 전락해버린 기이한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중산층 레저 산업의 붕괴는 단순히 특정 업계의 불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허리, 즉 중산층의 구매력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광산의 카나리아입니다. 2010년대 후반, 워라벨과 욜로, 열풍을 타고 우후죽순 생겨났던 프라이빗 골프장, 회원제 리조트, 고급 글램핑장들은 이제 소유자의 현금 흐름을 옥죄는 악성 자산으로 변모했습니다. 유동성의 파티가 끝난 자리에 남겨진 것은 텅 빈 객실과 녹슬어가는 시설, 그리고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비명을 지르는 개인 투자자들 뿐입니다. 이 비극의 서막은 자산 환상, 에셋 일루신의 붕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가 만들어낸 거품 위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실제보다 더 부유하다고 착각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주식 계좌가 불어나자 미래의 소득까지 끌어다 레저라는 이름의 사치제에 베팅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모든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이 급증하자 사람들은 가장 먼저 없어도 생존에 지장이 없는 소비부터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1순위가 바로 이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레저와 취미 생활입니다. 지금 경매법원에는 감정가의 30% 수준까지 떨어진 리조트 회원권과 세컨드 하우스 물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은퇴 후에 안락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었던 꿈의 자산이 이제는 관리비와 보유세만 축내는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소유주들은 본전 생각에 매도를 주저하다가 결국 더 큰 손실을 떠안고 시장에 투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닙니다. 중산층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구조적으로 다운그레이드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는 속도는 공포스러울 정도입니다. 자산 가격 하락이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영리, 자산 효과가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갑을 닫는 것을 넘어 아예 지갑을 숨기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고속도로를 메우던 레저 차량의 행렬은 줄어들었고 예약 전쟁을 치러야 했던 골프장의 부킹난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IMF 때보다 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때는 기업이 무너졌지만 지금은 소비의 주체인 가게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꿈의 추락은 어디까지 계속될까요? 반값에도 외면받는 이 현실은 일시적인 조정일까요? 아니면 장기 불황의 서막일까요? 오늘 우리는 화려했던 레저 산업의 비참한 최후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짙은 그림자의 실체를 추적하려 합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자산,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관한 서늘한 경고입니다. 위기의 징후는 거창한 경제 지표보다 우리의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먼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중고 거래 플랫폼을 열어 캠핑이나 골프를 검색해보면 그 심각성을 즉시 체감할 수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구하는 그리줄을 잇던 고가의 텐트와 캠핑 장비들이 이제는 미개봉 새 상품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정가의 60% 수준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골프 풀세트를 헐값에 처분하겠다는 게시물은 분 단위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증에 의한 판매가 아닙니다. 가계의 현금 흐름이 막힌 중산층들이 당장의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메우기 위해 환금성이 있는 물건부터 급하게 현금화하고 있다는 명백한 시그널입니다. 조금 더 거시적인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소위 골린이들의 유입으로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렸던 대중제 골프장의 내장객 수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뚜렷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수도권 외곽의 골프장 회원권 시세는 고점 대비 30% 이상 급락했습니다. 예약 대란은 사라졌고 이제는 티타임이 남아도는 부킹 절벽 현상이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플렉스 문화가 고물가와 자산 가치 하락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레저 시장에서 가장 먼저 이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탈은 곧바로 관련 산업의 매출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침체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급 측면의 위기입니다. 강원도와 제주도 등지에서 야심차게 추진되던 리조트와 타운하우스 개발 현장은 현재 멈춰 선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시행사들은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 피해 프로젝트 파이낸싱로 넘어가지 못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레저 시설을 지으면 분양 수익으로 대출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은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폭등이라는 암초를 만나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분양 물량은 쌓여만 가는데 이를 받아줄 수요자는 전멸한 상황. 이것은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 위기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들이 레저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출해준 브릿지론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담보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경매에 내놓아도 유찰되기 일쑤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레저 관련 자산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공포가 지배적입니다. 호황기에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던 스키장, 워터파크, 콘도미니엄 운영사들은 운영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인력 감축에 들어갔고 일부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했지만 인수 희망자를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징후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레저 산업의 거품이 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위기가 기업의 부실에서 시작되었다면 이번 위기는 소비의 최전선에 있는 중산층의 구매력 고갈과 부동산 PF 부실이 결합된 복합 위기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팔리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버티던 매도자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서 호가만 유지되던 시장이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가격이 수직 낙하하는 패닉셀링의 초입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시장 생태계 자체가 붕괴되는 구조적 위험의 시작입니다. 이 경제적 충격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친 불운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수학적 필연이자 과도한 부채가 불러온 레버리지의 역습입니다. 이 거대한 붕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를 지배했던 유동성, 리퀴디티라는 달콤한 마약을 분석해야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중앙은행이 시장에 풀어놓은 막대한 자금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렸고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의 가격을 폭등시켰습니다. 이때 발생한 착시 현상이 바로 자산 효과 웰트 에펙트입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지만 내가 깔고 앉은 아파트와 주식 계좌가 불어나자 사람들은 자신을 부자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미래의 소득까지 끌어다 레저라는 사치제에 베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상황은 180도 반전되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었고 이는 한국 가계 부채의 가장 약한 고리를 타격했습니다. 한국은 가계 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의 상승은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에 그대로 전이되었고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 부담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렸습니다. 여기서 작동하는 경제 원리가 바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공포입니다. 금리가 2%일 때와 5%일 때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의 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자 비용이 급증하면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 디스포서블 인컴은 사실상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월급을 받아 필수적인 식비와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현금이 영원에 수렴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레저 산업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매우 높은 재화입니다. 즉 소득이 늘 때는 폭발적으로 소비가 늘어나지만 소득이 줄어들 때는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과격하게 소비를 끊어버리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자산 가격 하락이 금융 비용 상승과 맞물려 부채 디플레이션, 뎁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레저 회원권이나 세컨드 하우스의 가격이 떨어지자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줬던 금융권은 만기 연장을 거부하거나 원금 일부 상환을 요구합니다. 유동성이 말라버린 소유주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산을 헐값에 내놓을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시장 가격을 끌어내려 담보 가치를 훼손하는 죽음의 나선 구조, 데스피랄을 형성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레저 산업의 붕괴는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 고금리라는 파도에 휩쓸려 무너져 내리는 자본주의 신용 사이클의 가장 잔혹한 민낯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비극은
전례 없는 사건이 아닙니다. 시야를 돌려 세계 경제사를 살펴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있는 평행 이론의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옆 나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입니다. 1980년대 후반 버블 경제의 절정기, 일본의 골프 회원권은 단순한 이용권을 넘어 화폐처럼 통용되는 확실한 투자 자산이었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던 회원권은 기업 접대와 중산층의 과시욕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초버블이 붕괴하자 그 가치는 고점 대비 95% 이상 폭락했습니다. 한때 스키 휴양지로 각광받았던 유자와 지역의 리조트 맨션들은 현재 단돈 1엔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비용까지 매도자가 부담하겠다고 해도 관리비와 세금이라는 짐을 떠안지 않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도시는 거대한 유령 마을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빚잔치가 끝난 후 레저 산업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서구권의 사례도 다르지 않습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가장 먼저 압류당하고 버려진 자산은 플로리다와 네바다의 휴양지 별장이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을 믿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마련했던 세컨드 하우스는 위기가 닥치자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잘라내야 할 환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와 같은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 위기를 겪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긴축 재정과 세금 폭탄 속에서 중산층은 요트와 별장을 헐값에 내던졌고 그들의 여유로웠던 라이프 스타일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레저가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아니라 경제적 몰락을 가속화하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욱 극단적인 예로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를 들 수 있습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환율 붕괴 속에서 중산층의 레저 문화는 완전히 실종되었습니다.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서야 하는 현실 앞에서 주말의 여가 생활은 사치스러운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레저는 오직 달러를 가진 극소수 부유층만의 전유물로 회귀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레저 산업의 붕괴는 단순한 업황부진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지탱하던 중산층 계급 자체가 소멸했음을 알리는 조종, 자살아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위험한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일본식 자산 디플레이션과 남미식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프장과 리조트 가격이 폭락하는 것은 일본을 닮았고 고물가와 고금리가 실질 소득을 갉아먹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위기 패턴과 유사합니다. 글로벌 사례들은 우리에게 명확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레저 산업의 몰락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한번 무너진 중산층의 라이프 스타일은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쉽게 이전 수준으로 복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형 여가 문화를 향유하던 대한민국 중산층이 글로벌 경제 위기의 파도 속에서 표류하기 시작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골프 좀 못 치고 콘도 여행 좀 안 가면 어때? 그건 있는 사람들의 배부른 고민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제의 연결고리를 간과한 위험한 착각입니다. 중산층 레저 산업의 붕괴는 단순히 놀이 문화의 축소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부동산 피해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내수 경기를 동시에 타격하는 거대한 쓰나미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금융권을 공포에 떨게 하는 부동산 피해 부부실의 상당 부분은 아파트가 아닌 수익형 부동산과 레저 개발 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호황기의 금융사들은 골프장, 리조트,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는데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 거대한 자금은 회수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특히 제1금융권보다 위험 감수 성향이 강했던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들의 타격은 치명적입니다. 레저 시설이 미분양의 무덤이 되는 순간 돈을 빌려준 금융사는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되고 시공을 맡은 중견 건설사들은 줄도산의 위기에 내몰립니다. 건설업과 금융업의 동반부실, 이것이 레저 산업 붕괴가 가져올 첫 번째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더 피부에 와닿는 고통은 지역 경제의 몰락입니다. 강원도, 제주도, 경기도 외곽 등 레저 시설이 밀집한 지역들은 사실상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곳들입니다. 주말마다 도시에서 밀려오던 중산층 소비자들이 발길을 끊자 리조트 주변의 식당, 카페, 주유소, 특산물 판매점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습니다. 낙수욕과
트리클다운 에펙트가 사라진 지역 경제는 급격히 공동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리조트가 불을 끄면 그 주변 마을의 가로등도 꺼지게 되는 법입니다. 고용 시장에 미치는 한파 또한 매섭습니다. 레저 산업은 대표적인 노동 집약적 서비스 산업입니다. 골프장 캐디, 리조트 관리 직원, 조경 관리사, 청소 용역 등 수많은 일자리가 이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경영난에 처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손대기 쉬운 비용 절감책은 바로 인건비 감축입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무급휴직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중산층의 지갑이 다치자 그 충격이 서민층의 생계 위협으로 전이되는 고통의 전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레저 산업의 위기는 대한민국 내수 시장 전체가 구조적인 침체 국면, 즉 리세션의 공포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 여력이 줄어든 중산층, 부실 채권에 짓눌린 금융과 건설, 그리고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 경제까지 이 모든 악재가 맞물려 돌아가는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률 저하라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저성장의 고착화라는 깊은 물으로 걸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마주한 지금의 상황은 그야말로 외통수에 가깝습니다. 한쪽에서는 레저 및 부동산 개발 사업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아우성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물가 안정과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긴축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정책 결정자들은 질서 있는 퇴진, 즉 경제가 충격을 흡수하며 천천히 가라앉는 연착륙 소프트 랜딩이라는 좁은 길을 걷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시간 벌기입니다. 부실 위기에 처한 사업장들이 당장 쓰러지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을 통해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같은 정책 자금을 투입하여 급한 불을 끄고 있습니다. 리조트나 골프장 건설 현장이 멈춰서면 하청업체와 금융사가 동반 부실화될 수 있기에 일단은 산소호흡기를 붙여 생명을 연장시키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터질 폭탄을 잠시 미뤄두는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수익성이 이미 훼손된 사업장에 돈을 더 쏟아붓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과 공적 자금으로 부실 기업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를 낳을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은행의 딜레마는 더욱 깊습니다. 내수 경기가 얼어붙고 자산 시장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감안하면 금리를 내려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금리 차이, 여전히 불안한 환율, 그리고 잡히지 않는 생활 물가는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 들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섣불리 돈을 풀었다가는 어렵게 잡아가는 인플레이션 불씨를 다시 키울 수 있고, 이는 중산층의 실질 소득을 더욱 감소시켜 레저 산업을 포함한 내수 시장을 확인 사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경착륙을 막기 위해 안전판을 깔아줄 수는 있지만 이미 시장에서 외면받은 레저 회원권의 가치를 다시 올려주거나 텅 빈 리조트에 손님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시장은 이제 정부의 구제 금융을 기대하기보다 스스로 생존 불가능한 좀비 기업과 자산을 털어내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리스트럭처의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켜주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 지표입니다. 정책의 방향은 모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곳만 살리고 나머지는 도태시키는 냉혹한 옥석가리기로 향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시경제의 파도가 개인의 삶을 덮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처는 냉정한 현실 인식과 신속한 태세 전환입니다. 지금은 버티면 오른다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통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레저 자산을 포함한 비수익성 자산에 대해 과감한 다이어트를 주문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매달 관리비와 세금만 나가는 콘도 회원권이나 1년에 몇 번 가지 않는 세컨드 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현금화하는 손절매 스톱로스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자산 시장의 침체기에는 얼마에 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자산이 나에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지가 생존을 가르는
유일한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소유에서 이용으로의 사고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거 중산층에게 회원권은 신분 상승의 사다리이자 재테크 수단이었지만 고금리 시대에 환금성이 떨어지는 회원권은 족쇄일 뿐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고 즐기는 구독 경제나 공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금융 비용을 줄이고 가계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적 소비, 즉 플렉스의 시대가 저물고 실속과 가성비를 중시하는 요노 You only need one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다운사이징은 부끄러운 후퇴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공격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저가 매수를 노리는 투자자들에게도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시장에 반감 매물이 쏟아진다고 해서 섣불리 바닥 잡기에 나서는 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레저 트렌드의 이동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흐름입니다. 지금 헐값처럼 보이는 가격이 어쩌면 지하 1층이 아닌 지하 5층으로 가는 입구일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언제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출을 끼고 레저 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불길 속으로 기름을 안고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부채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여 다가올 더 큰 기회를 위해 체력을 비축해야 할 때입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은 경제 위기 때 가장 빛을 발하는 진리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에게 레저는 무엇이었을까요?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얻는 달콤한 휴식이었을까요? 아니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쌓아올린 욕망의 탑이었을까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 골프장 페어웨이와 불 꺼진 리조트의 창문들은 유동성이라는 파도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남겨진 우리 시대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빚을 내서라도 행복을 앞당겨 쓰고 싶었던, 그래서 결국엔 꿈마저 짐으로 만들어버린 우리들의 서글픈 자화상인지도 모릅니다. 화려했던 파티는 끝났고 청구서는 도착했습니다. 반값에도 팔리지 않는 회원권은 단순한 플라스틱 조각의 가격 하락을 넘어 대한민국 중산층이 누려왔던 풍요의 시대가 구조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이 영원할 수 없듯 빚으로 유지되는 삶의 질 또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품이 꺼지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동시에 비정상으로 치달았던 우리 경제의 거품을 걷어내고 진짜 가치와 가짜 가치를 구별해내는 자정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장의 속도보다는 삶의 밀도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보여주기식 소비와 과도한 레버리지가 아닌 탄탄한 현금 흐름과 건강한 재무 구조 위에서 누리는 소박한 여유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레저이자 행복일 것입니다. 비록 지갑은 얇아지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은 줄어들지라도 빚의 공포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주말,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리고 다시 찾아야 할 진짜 중산층의 꿈이 아닐까요? 욕망의 거품이 겉인 자리, 그 폐허 위에서 우리는 다시 삶을, 그리고 경제를 생각합니다.